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방통위 얘기하면서 이 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뭐 이렇게 수요일에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를 열어가지고 뭘 통과시켰다는데 다음 주에 네.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네. 일부러 오늘 연 거죠. 왜 그랬어요? 탄핵이 안에 의결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가 직무가 180일 동안 정지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이동관 같은 경우도 탄핵안이 그랬죠, 나오고 다. 나니까 네. 아예 그냥 자기가 싹 미리 사표 내면서 사표냈잖아요. 내가 그만두지 않고 탄핵이 돼버리게 되면은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옷을 벗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이동관 다음에 김홍일 당연히 탄핵시키려고 좀 하고 있고 이상인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이게 꼼수가 아니라 네, 네, 지금 어떻게 윤석열 되는 거예요? 정권에서는 상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KBS 이사회 새로 구성해야 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 이사회 바꿔야 되고요. EBS까지 지금 공영 3사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빨리 임기는 8월이지만 바로 7월 때까지 다 마무리해버리겠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버리게 되면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못하니까 MBC나 이런 데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을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으로 하려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해야 되는데 그냥 긴급하게 자기네끼리 날짜 잡아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면서 오늘부터 이사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또 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아주 기습적으로 해버렸네. 기습적으로 전부 다 지금 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 앞에서 지금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가가지고 지금 그렇죠. 뭐 난리돼요. 네, 오늘 그랬죠. 박통위원장 면담 요구하고 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근데 그랬죠. 김현 의원이나 이런 민주당 사람들은 못 들어가게. 방통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뭐 2인 체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독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계속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명 관련해 가지고 그 꼼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KBS를 장악하는 걸 해놓고요. 국회에서 정당한 권한이죠. 국회 권한으로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그 180일 동안 직무 정지되는 거를 피해서 사퇴를 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김홍일도 똑같이 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 YTN을 아니에요? 매각을 해놓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타자가 와가지고 살라미 전략으로 하나씩 방송 장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근데 이런 식으로 꼼수와 위법과 불법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더 가면서 방송 장악을 하는 게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냐. 국민들을 믿지 않고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역사에 대한 철학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국정운영 철학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자꾸 반복을 하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행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쌓여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김홍일 씨가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 검사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 꽂았잖아요, 글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어땠냐면 변호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차 일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민이라고 신문기자 출신이 KBS 사장을 해요. 근데 노무현 정권 때 보면 정현주라고 다른 회사 신문 기자 출신이 하고 그래서 이 정권이든 저 정권이든 맞아요. 대동소이했다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쪽은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좀 더 경시하고 좀 더 신중한 태도가 있다. 이 정도 태도, 뭐 대동소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권을 가진 쪽에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했던 것은 크게 틀리지 않는 것 아니 같다. 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자가 독식하고 좀 나눠주는. 그러니까요. 방송에 왜 그런 게 적용이 돼야 되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영방송 시스템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차제에 민주당에서부터라도 요번에 이제 방송법 개정안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숫자를 좀 늘리면서 다양한 의견들. 정치적인 입김의 소지를 조금 차단할 수 있는 완전히 안 되겠지만 이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자. 아니 그래서 요번에 그 법사위에서 이 방송사법 개정안 통과시킨 이유가 사실 민주당도 다음에 정권 잡으면 이런 게 또 필요할 수도 있다. 사실 그 그렇죠. 정도를 다 했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통과시킨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그 의원들도 이거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시키잖아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이번에 김홍일이가 탄핵이 왜 되는 줄 아세요? 김홍일을 탄핵시킨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 5인이 그 위원이어야 되고 5인 중에 한 4명 정도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의사가 일치가 돼야지 통과가 되고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의견이 통일이 되는 건데 예컨대 그 5인의 구성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 2명, 그다음에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인데 국회도 특히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야당 추천이 2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대2의 구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에게 좀 더 유리한 그런 국면이 있는 거예요. 왜? 대통령하고 국회 그렇죠. 자기네 여당이 여당. 이제 3명이 이제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대다수가 찬성하는 안으로 가야지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통일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한 거였는데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2명 전부 다가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무리 지금 비언이 10개월이 다 아무도 임명을 안 하고 아무도 임명 안 있으니까 하고 있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가만히 네. 있느냐 너는. 자, 그래서 탄핵 사유로 든 것을 제가 한번 이게 쭉 읽어드리면 2인 체제로 운영해서 방통위 설치법 위반, 또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또 TBS에 대한 관리 소홀 이렇게 5가지를 들었어요. 네. 탄핵 이유에 대해서. 타당하네요. 그게 바로 이 타당해요. 탄핵의 사유죠. 당연히 직무유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 놨으니. TBS는 그왜또 2024 더 큰 책임은 서울시에 있겠지만 네. 네, 방통위도 자기 역할을 했어야죠. 왜냐면 2024년도까지가 지난번에 의결에서 만들어 놓은 시한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 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니네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야 된다. 역할을 했어야 된다 이거죠. 아니 저도 얼마 전까지 TBS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TBS 그 PD나 팀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월급이 반으로 그냥 그리고 또 나간 다 사람들 나갔어요. 많고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방송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게 또 말이 됩니까? 거기다 뭐 R&D 예산 뭐 다시 복원시켰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복원이에요 그게 올해 삭감하고 작년 거에다가 아주 조금 얹어서 줬는데 올해 그 뭐 연구하는 연구자들 다 나가가지고 지금 뭐 그게 진짜 그러한 연구들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뭐 모른다면서요. 네,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만드냐고요. 아니 하나의 방송국을 이렇게 다 그냥 무너뜨리고 뭐 YTN이다 뭐다 그죠? TBS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그냥 존재 의미를 사라질 정도의 콩가루가 돼버렸고요. 집권하자마자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이렇게 졸속으로 매각을 해버려가지고 YTN 기자들 중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민간 기업에 매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민간에.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거기서 정부를 비판하고 부정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해야 될 기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겁내고 얼마 전에 저 진짜 슬펐던 게 정말 안타까웠던 게 네. YTN 방송국에 가서 기자를 만났는데 말을 이렇게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 왜? 원래 그런 위축돼서 누가 들을까 봐. 위축돼서 제가 그 장면이 들을까 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의 그 한 단면이다 생각이 들고 되게 소신 있고 노졸했던 기자고 부장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니까. 지금 방통위 관련해서 국민들이 또 관심 갖는 건 MBC 때문인 것 같아요. 네. MBC가 지금 보도를 잘하고 있거든요. 뭐 엊그제 계속 단독으로 하는 거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정말 외국을 잘 놀고 다니시더라고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정부 비판도 잘하고 이런 건데 MBC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해주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흔히 진보적인 언론 또는 비판 언론이라고 하는 게 한겨레인데 한겨레 기자들한테 자체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니네 역할 똑바로 하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오가 90%가 넘고 스스로 그럼 니네 말고 다 잘하는 데가 어딨니? 하니까 50% 이상이 MBC라고 그런 거예요. MBC 다음에 뉴스타파, 경향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오마이뉴스도 있고 스픽스를 아직 잘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곧 올라갑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겨레 기자들이 절반 이상이 MBC가 지금 잘하고 있다. 언론다운 역할, 우리 뭐 개타령을 한동안 했잖아요. 감시견 역할을 정확히 하고 있다라는 게 다른 언론사 인정하기 쉽지 않거든요. 예. 지들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MBC를 지켜야 된다는 우리 구독자들
청취자들의 요구가 또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럼요. 또 중요한 해야죠.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진 선임 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의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했다는 거 그래서 아니에요? 이사회가 새로 이사회. 구성되면 어, 곧바로 하겠다. 사장을 해임하겠다. 그러니까 사장 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안 치고 또 이 사진도 그렇게 하고 네. 장악하겠다는 얘기네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